울분을 토하는 정연. 소복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영서와 주라는 합동 공연에 만전을 기했다. 넌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없니? 정연에게 들려주고 사실상 그건 허락이었다. 10회 영화판으로 넘어간 배신자 옥경의 비상 준비하는 정연.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왜 저예요? 선배님이 가장 아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잖아요. 정연이는 이미 꺾여버린 재능이야.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겠지. 갑작스레 영서를 꿰어내려는 옥경. 하지만 영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며 거절했다. 역시나 그 상대는 정연. 전 그 애가 필요해요. 절 자극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만이 제 마음을 알아줘요. 옥경이는 꺾인 재능이라고 바로 손절했는데 틱틱댔어도 영서가 꽤 의리녀였다. 정연이를 포기 못한 건 영서뿐만이 아니었는데 소복은 정연이가 고향으로 가면서도 대본은 다 챙겨갔단 얘기에 일단 가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영서도 합류했다. 소복은 용례와 마주하고 운전박대를 당하지만 정연이를 데려갈 거란 의사를 밝힌다. 정연이 데려가려고 왔어. 용례가 막아서도 정연이 제 발로 따라 나설 거라고. 영서는 음반을 놓고 갔다며 정연에게 돌려주고 정연이 필요 없다며 버리라고 하자 영서는 냅다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러자 여전히 미련이 이딴 걸 증명이라도 하듯 바다에 뛰어드는 정연. 수영을 못하면서도 그런 것조차 생각지 않고 뛰어든 정연에 영서가 구하러 뛰어드는데 바다에서 건져놓자 옥경의 후계자가 됐으면 콧노래나 부를 일이지 왜 자길 찾아와서 흔들어 놓냐. 울분을 토하는 정연이었다. 아직 네 연기가 남아있잖아. 난 네 소리만 무서워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영서는 자신이 두려워한 건 소리뿐만이 아니라며 정연에겐 연기가 남아있다 용기를 준다. 이에 정연은 목이 부러진 뒤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무섭고 돌덩이로 가슴을 짓눌리는 것 같아서 힘들었단 사실을 털어놓았다. 정연아, 넌 지금도 앞으로도 혼자 남을 일 없을 거야. 내가 쭉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네가 다시 무대에 오를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고 꼭 기다릴게. 용기를 얻은 정연은 용례에게 다시 국극을 하고 싶다 하는데 용례는 역시나 극구 반대했다. 나 국극 계속 할라요. 엄니 소리를 할 때만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아. 목이 부러졌는디 어떻게 소리를 해. 목이 부러지면 군무를 할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촛대로라도 설라네. 이후 용례는 소복을 찾아가 그만 떠나라는데 소복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정연이는 너랑 달라. 너는 천재 소리 못 듣느니 다 때려치겠다고 도망갔지만 정연이는 도망치지 않고 자기 길로 돌아올 거라고. 목이 멀쩡해도 가시밭길인 그 길을 떡목으로 평생. 소복은 국극은 목이 부러져도 설 수 있다며 떡목으로 어떻게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줄 사람은 용례뿐이라 하고 그러려면 먼저 소리를 해. 정연이도 일으켜달라 설득했다. 돌아서 나가던 용례는 정말 오랜만에 소리를 해보지만 예전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용례에게도 한으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 정연이를 가장 이해하는 건 용례가 아닐런지. 정연은 소복과 영서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만나러 가고 이번엔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없다며 허락을 받고 올라가겠다 약속한다. 시간이 걸려도 돌아오겠다는 정연의 약속을 믿고 영서와 주라는 합동 공연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첫 합동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는데 옥경은 아직 공연 회차가 남았음에도 마지막 국극이라며 영화판으로 넘어가겠다 한다. 그 말에 해랑은 자신도 같이 가는 거냐 묻는데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선 긋는 옥경. 날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 넌 한 번도 날 완전히 가진 적 없어. 그리고 곧 소복도 그 소식을 듣게 됐다. 저 붙잡는다고 안 잡히는 거 아시죠? 메란에도 국극에도 이제 아무 미련 없습니다. 넌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없니? 책임감이요?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셨어요? 갑자기 떠나면 남은 합동 공연은 어쩌자는 거. 나는 꿈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요. 그랑께 정연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만 할 뿐이요. 근디 엄니는 나랑 다르잖아요. 살려주면 안 되겠소? 한편 목포에서는 정연의 간절함을 지켜본 정자 언니도 나서서 용례를 설득한다. 이에 흔들리기 시작한 용례. 망가진 목으로라도 간밤에 국극을 연습 중인 정연의 용례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정연을 깨워 선천적 떡목이지만 명창이었던 선생님의 얘기를 들려준다. 비어있는 소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된다고. 용례는 떡목이 된 자신의 소리도 정연에게 들려주고 사실상 그건 허락이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